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1년 3월 31일 갭상승 예상 종목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벌써 3월 달에 마지막 날까지 왔네요. 내일이면 이제 마지막 날이에요. 자, 여기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주식 정보 대응법을 갖다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 주식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고 싶고 시장 돌아가는 상황을 좀 알고 싶으신 분들은 추가적인 영상도 같이 보시면 많이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시간으로 올라온 종목들 보면 갑자기 애국주들이 움직임 나왔어요. 여기에 보면 모나미, 그죠? 모나미랑 그 다음에 모나미, 그 다음에 신성통상, 얘네들이 애국주죠. 예, 애국주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종목이고요. 그 다음에 요게 좀 이상한 종목이 몇 종목 있어요. 정지된 종목들이 몇 개 있는데 얘네들이 왜 올라왔는지를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요것도 한번 보고, 코디엔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동전주인데 얘네들 같은 경우는 뭐죠? 감사보고서 제출. 예, 감사보고서.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감사보고서는 어떻게 된다? 도 아니면 뭐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감사보고서 제출해서 올라온 종목도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 한번 보죠. 자,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종목은 코디엠입니다. 자, 코디엠. 장중에도 여러분들이 아마 보셨을 거예요. 감사보고서 제출했다고 그러면 급등을 하죠. 그죠? 원래는 내일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을 해야 돼요. 원래는 이전에 제출을 해서 이제 주총의 승인을 받아야 되지만 최종적으로는 3월 말. 여기서 연기가 된다고 해도 4월 중순까지는 하셔야 됩니다. 근데, 해야 되는데, 감사보고서를 갖다 제출 못하면 상장 폐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코디엔 같은 경우는 감사보고서를 제출했다는 것 때문에 시간외로 상한가를 갔습니다. 324에서 시작을 해서 좀씩 올라왔다가 감사보고서 제출 뉴스가 뜬 다음에 어떻게 돼요? 확 올라오죠. 감사보고서를 늦게 제출하는 회사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해 영업 손실이 86억이에요. 적자 지속되니까 감사보고서를 늦게 되는 거겠죠. 이거에서 감사 거절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요? 상폐가 됩니다. 감사보고서 부적정이나 아니면 거절이 나오면 상폐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거는 뭐 다음날 아침에 갭으로 뜨더라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모나미. 자, 모나미가 움직임이 없었어요. 그쵸? 예, 시간으로 근데 급등을 해서 상한가를 갔습니다. 자, 여기서 쭉 움직이 나오다 여기서부터 16만 주가 들어오면서 상한가를 갔습니다. 내일 아마 애국주들의 움직임이 되게 돋보일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이제 애국주 하면 모나미죠. 모나미가 항상 대장으로 움직임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모나미랑 그 다음에 신성통상, 물론 다른 종목들도 있지만은 신성통상 같은 경우도 애국주로 포함이 돼가지고 움직임 나옵니다. 얘는 6% 정도 올라왔는데 모나미가 상한가를 붙고, 얘도 원래는 거래량이 없다가 그 얘기가 돌면서 모나미가 상한가를 붙으니까 뭐요? 이쪽으로 사람들이 붙은 거겠죠. 그래서 신성통상까지 움직임 나왔는데, 이유는 독도는 일본 땅, 일본 교과서 검정교과서 통과 소식에 반일 관련한 이슈가 계속 나옵니다. 일본 놈의 새끼들은, 일본은 나빠하지 않거든요. 근데 왜 일본 놈의 새끼들은 자꾸 독도를 지네 땅이라고 우기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독도는 지네 땅하고 쓰시면 우리나라 땅 할까요? 이 새끼들 진짜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얘네들이 미쳤어. 남의 나 따라오면 왜 자꾸 지네 땅이라고 그러는 건지, 이미 우리나라에서 지금 점유를 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에서 지금 거기에 사람도 살고 있고, 그죠? 우리나라 이제 군인은 아니지만 경찰이 들어가 있는데 왜 자꾸 지네들 땅이라고 우기는지 모르겠습니다. 미친놈들이에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실제 일본 보통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근데 일본 정치인들이나 아니면 정치인들이 자꾸 독도를 갖다 지네 땅이라고 올리는데, 이거는 싸잡아서 박살을 내버려야 됩니다. 어쨌든 내일 모나미 아침에 튈 것 같긴 한데 뭐 더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단타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모나미가 먼저 튀고 그 다음에 신성통상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나미가 훨씬 더 강해요. 자, UCI 이거 말 많았죠. 그죠? UCI 말 많았는데 지금 거래 정지됐어요. 그쵸? 주권 매매 거래 정지되고 상장 폐지 심사 들어갔습니다. 이거요.
자, 뉴스에야 감사보고서 제출, 의견 거절 나왔죠. 의견 거절이라고 나오면 어떻게 돼요? 상장 폐지예요. 그죠? 상장 폐지인데, 지금 얘가 왜 마지막에 올랐는지 모르겠어요. 감사보고서를 제출을 했다는 것 때문에 올라온 건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시간으로 보면 10% 정도 마지막에 엄청나게 들어왔습니다. 489에. 그쵸? 489에 예, 489에 엄청나게 들어왔어요. 489면은 상한가거든요. 상한가에 엄청나게 물량이 들어왔습니다. 자, 이게 뭐냐? 지금 감사보고서를 제출을 했다는 거를 보고 엄청나게 지른 거야. 다른 거 없어요. 자, 이런 거죠. 자, 얘네들이 지금 왜 이렇게 이런 경우가 생기냐면은 사람들이 지금 이 뉴스를 보고 감사보고서 제출만 하면 예, 감사보고서를 제출을 하면 HTS에도 뜨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공시에 뜹니다. 공시에. 근데 이것만 감사보고서 제출을 한 것만 보고 그냥 몰빵을 친 거죠. 몰빵을 쳤는데 알고 보니까 뭐냐? 감사보고서가 적정이 나와야 되는데 적정이 아니고 뭐에? 감사 거절이에요. 감사 거절. 여기 보면 감사 거절이라고 떴죠. 의견 거절. 의사의 의견 거절이나 감사 거절이다. 그래가지고 꼭지에 이렇게 물린 겁니다. 자, 현지, 예, 얘네들 한마디로 뭐죠? 똥 밟은 거죠. 예, 감사 의견 거절이 됐는데, 그리고 감사 의견 거절로 돼가지고 완전히 계속 밀리고 있었는데, 여기서 지금 마지막에 화려하게 불꽃쇼를 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 의견 거절, 주권매매 거래 정지됐고요. 감사 의견 거절 비적정 나왔기 때문에 얘는 상장 폐지를 갈 수도 있습니다. 감사보고서 의견 거절 나왔죠. 그래서 상장 폐지 사유 발생 나왔죠. 그죠? 상장 폐지 사유 발생이 나왔습니다. 이런 거는 우리가 뭐라고요? 똥 밟았대요.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 하나 더 있어요. 디지털 옵션. 자, 디지털 옵틱. 자, 디지털 옵틱도 거래 정지됐습니다. 그쵸? 디지털 옵틱은 거래 정지가 됐는데, 여기는 지금 감사보고서 제출했는데, 얘는 적정이 나온 겁니다. 얘는 괜찮은 거예요. 그죠? 얘는 디지털 옵틱은 괜찮은 겁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똑같이 거래 정지인데, 얘는 관리 종목이 지정되네요, 대신. 예, 디지털 옵틱은 관리 종목, 자본 잠식률 50% 이상, 이제 얘는, 지정되지 내부 결산 시정 관리 종목 지정 또는 상장 폐지 사유 발생이라고 그러네요. 요것도 위험해요. 그냥 관리 종목 지정이 되면 다행이지만 잘못하면 상장 폐지될 수도 있고요. 자, 하나 더 있습니다. 오늘 이거 센트럴 인사이드 올라왔죠? 그죠? 센트럴 인사이드도 오늘 올라왔거든요. 얘도 정지돼 있죠. 감사보고서 제출했는데 감사보고서 제출을 하고요. 감사보고서 제출 의견 거절입니다. 뭐죠? 얘도 상장 폐지 요건이에요. 상장 폐지. 그죠? 상장 폐지 요건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마지막에 조금 올라왔을 거예요. 지금 보면 상한가를 왔죠. 시간으로 상한가를 붙었는데 예, 장중에도 움직임이 괜찮았고요. 그 다음에 시간으로 상한가 보고 그냥 뒤져버리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하죠, 우리? 예, 복상사라고 합니다. 복상사라고 해요. 어쨌든 뭐 이런 종목은 시간으로 뭐 혹시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참 슬픔을 갖다가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는 없겠지만은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거 있습니다. 뭐라고요? 예, 잡주는 안 건드리는 게 좋아요. 결론은 잡주는 안 건드리는 게 좋다.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가방 컴퍼니가 시간으로 상갔어요. 미치겠어요. 아가방 컴퍼니 이거 안 움직이고 그 뉴스 떴을 때 에이 설마 이렇게 움직이겠냐 했는데 지금 정부에서 저출산이랑 고령화 이거 제가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다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그쵸? 아가방이랑 이거 하는데 설마 이거 야 80조 놓는다고 돈 되겠냐? 이거 애 낳겠냐? 라고 했거든요. 그죠?
예. 됐죠? 이게 아까 얘기, 예. 예, 요 얘기예요. 요거. 제로투세븐이랑 아가방. 그죠? 제로투세븐이랑 아가방 요거 가지고 제가 3시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제로투세븐이랑 아가방이 지금 고령화 저출산 대책으로 해서 80조인가요? 예, 80조를 투입한다는 건데, 이거 해도 되겠냐라고 했던데, 결국 주식시장은 먹혔어요. 예, 시작되자마자 3545에서 3745에서 3785에서 얘 지금 상한가 들어갔고요. 시간으로.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제로투세븐 보시라고 그랬죠? 자, 제로투세븐 이거는 계속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제로투세븐은 괜찮게 움직임이 나왔는데 얘 역시도 지금 보면 수급이 들어도 살짝 밀려가지고 안 가겠네 라고 생각했는데 얘는 8%가 올랐어요. 그죠? 11,250원부터 점진적으로 올라왔는데 내일은 얘네들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로투세븐 아가방 컴퍼니 우리 저출산 관련한 종목을 해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기신전기. 자, 기신전기는 윤석열 관련한 테마죠. 윤석열 관련한 테마로 해서 움직임이 나왔고 지금 6%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6% 정도 상승을 했는데 조금 더 갈 것 같죠? 예, 조금 더 갈 것 같으니까 계속 지켜보시고 6% 움직임 계속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관련한 테마로 해서 지금 기신전기 올라왔고요. 스타플렉스도 윤석열 관련한 종목이죠. 예, 얘도 윤석열 관련한 종목으로 해서 움직임 나왔고, 장중에 요거 들어올 때 저는 단타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오후장에 밀려서 빠지는 것 같더만 시간으로 지금 6%, 6,560원, 6,560원이면 대충 빠진 만큼 다시 올렸거든요. 예, 시간으로 올린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움직임 나오는 것들 잘 지켜보시고 추가적으로 또 움직임 나오나 보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관련한 종목들 시간으로 올라온 거 2종목, 장중에는 상한가 간 종목이 2종목에다가 지금 막 상승을 상한가 간 종목이 3종목이고요. 추가적으로 뭐 많이 올라온 종목 한 3종목 되는데 요거까지 내일 또 합류를 해서 올라오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자, 서현. 뭐 말이 필요 없죠. 윤석열 관련한 종목입니다. 오늘 덕성이 올라올 때 제가 서현 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얘도 같이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요. 덕성만큼은 아니지만 서현도 꾸준하게 움직임 나오고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추가적으로 움직임 윤석열 관련한 종목 계속 지켜보시고요. 태웅로직스는 지난번에 그 수혜주나에 지금 수혜주나 그거 때문에 올라왔죠. 근데 그거 때문에 살짝 빠지다가 5% 정도 올랐습니다. 7,300원. 7,300원이면 요 정도 될 것 같은데 움직임 나쁘지 않아요. 그쵸? 나쁘지 않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하기엔 이때 들어온 물량 그 다음에 얘 상승 세력이 다시 한번 올리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오늘 거래량 뚝 떨어졌죠. 이런 종목은 더 보셔도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내일도 아마 살짝 움직임이 나올 것 같은데 수혜주나의 침몰 관련한 이슈는 끝났기 때문에 뭐 그걸로는 올라오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쿠팡이라든가 아니면 마켓컬리 관련한 이슈로 해서 혹시 올라오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내일 뭐 한다 그러면은 일단 애국주 모나미랑 그죠? 모나미 그 다음에 신상통상 이거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가방 컴퍼니 제로투세븐 이 2종목 4종목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얘네들은 출산주죠. 저출산주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 2021년 3월 31일 갭상승 예상 종목 분석해드렸고요. 추가로 주식 정보 대응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분들은 추가적으로 보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모두 성취하시고요. 내일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이상 포카나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교육을 하는 게 단기 매매 원칙입니다. 우리가 단기 매매를 할 때 이렇게 하면 된다 라는 거를 갖다가 쭉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원칙부터 시작을 해서 단기 매매 준비의 방어법,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단기 매수를 빠르게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우량주 단기 매매법,
지금 고점 매도법까지 다 설명을 해드렸고, 마지막 이제 실전 대응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실전 대응법은 저희가 실전에서 사용을 하는 것들이에요. 그죠? 실전에서 사용을 하는 것들입니다. 자, 많이 사용을 하는 것들이 이 정도예요. 물론 추가적인 것도 더 있겠지만은,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드리는 거는 지금 유료 강의에 한 80% 정도를 오픈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뭐 유료 강의를 갖다가 안 하신 분들이라도 이 강의만 잘 들으시면 대응 잘 하실 수 있어요. 특히 저희 방 같은 경우는 찌라시 매매를 많이 하죠. 그죠? 오늘 찌라시 매매로 해서 몇 개 먹었죠. 그 평화산업 같은 경우도 찌라시로 돌았던 거고요. 평화산업도 찌라시가 돌았던 거고, 오늘 찌라시 돌았던 것들을 갖다가 쭉 보면 잠깐만요. 찌라시방이 어딨지? 찌라시방 거를 보면은 되거든요. 잠시만요. 자, 이게 이제 저희 방 찌라시들 들어오는 방이에요. 예, 찌라시들 들어오는 방인데, 지금 보면 여기에 보면은 뭐 브레인 콘텐츠도 있었고요, 데이웨이텍 있었고요, 비치로 시스, 재룡전기, 뭐 한국 특수연강 뭐 이런 것들 쭉 있어요. 여기에 보면 이제 뭐 SH에너지화학도 어제 있었고, 근데 요거는 없었네요, 평화산업은.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찌라시라는 거를 갖다가 먼저 어떤 건지 좀 알려드릴게요. 이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찌라시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을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찌라시라는 거는요, 자, 찌라시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 작전이라는 영화를 보면 나오는 그런 게 아니에요. 물론 이것도 있습니다. 작전 영화에 보면 너만 알고 있어, 이거 큰 건이야, 그런 것들 있죠. 그런 게 실제적으로 원칙적으로는 찌라시입니다. 여의도에서 돌아다니는 비공개 정보, 어디서 제일 많이 풀리죠? 제일 많이 풀리죠? 예, 룸사롱에서 제일 많이 풀리죠. 룸사롱에서 술 먹어가면서 하는 게 바로 그 찌라시입니다. 근데 그 고급 정보는 저한테는 잘 안 와요. 저희 회사 쪽에 있는 사람들은 받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실제적으로 그걸 받아봤자 못 먹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기간이 좀 길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 찌라시라는 거는 미쓰리라는 것을 통해서, 미쓰리에서 찌라시를 갖다가 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찌라시를 보내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내는 거냐면은, 뉴스 중에 HTS에 안 나온 것들이 있어요. 예, 뉴스 중에 HTS에 안 나오고 다른 곳에 뉴스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뉴스가 떴다. 자, 오늘 아침에 수소차 쪽이 움직임이 나왔던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뭐죠? 넥소인가요? 예, 넥소가 775대인가? 팔리고 완판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수소차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것 때문에 수소차가 움직임 나온다고 제가 아침에 말씀드렸어요. 얘네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뉴스에다가 만약에 뉴스가 있으면 거기다가 뭘 하죠? 종목을 하나 답니다. 그러니까 수소차 뉴스가 떴어요. 뭐 수소차 넥소가 잘 팔린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나온 거를 보면 어떻게 나왔냐면은, 넥소에 관련된 거 찌라시가 이렇게 나옵니다. 넥소에 관련된 게 어딨더라? 아까 하나 있었는데, 그거는 안 올려드렸나 보네요. 예, 그건 안 올려드렸나봐. 제가 다 올려드리지 않아요. 저한테 올라오는 게 찌라시가 하루에 한 50개에서 100개 정도가 와요. 그 중에서 이제 필요한 것들만 올라오는데, 이미 우리는 수소차로 평화산업과 평화홀딩스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안내드렸는데, 이러한 뉴스에 플러스 종목, 이렇게 들어옵니다. 물론 개별적으로 종목에 관련된 찌라시가 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뉴스에 자기네들이 원하는 종목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뉴스에도 종목은 다르게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쪽에서는 얘 밀고, 이쪽에서는 얘 밀고, 그러면 서로 상충이 되겠죠. 뭐 예를 들면은 오늘 아까 대북 관련주, 저 같은 경우는 대북 관련주로 선도전기를 받았는데, 선도전기가 아니고 뭐가 왔죠?
그것도 안 올려드렸나? 네, 재룡전기.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지금 문 대통령 남북미 3국 정상회담 타진 이런 다음에 재룡전기를 걸린다고요. 이거는 이 뉴스에 대북 관련돼 있는 종목 중에서 얘는 재룡전기를 미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가 미는 종목을 먼저 미는 종목을 보내줘요, 저한테. 자, 이 찌라시를 받는 사람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최소 몇천 명은 됩니다. 그러면 그 몇천 명이 얘가 움직이나? 그래서 좀씩 사다 보면 어떻게 돼요? 급등을 하게 되죠.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찌라시를 돌리는 애들은 언제? 얘가 찌라시가 첫 움직임이 나오기 이전에 이미 매수를 하겠죠. 매수를 해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가장 대표적인 거 저희도 가지고 있는 대유에이텍이라는 종목을 한번 보죠. 자, 여러분들이 대유에이텍을 갖다가 차트를 한번 보세요. 자, 대유에이텍 차트 혹시 저희도 저도 매매를 했고 지금 가지고 있고요. 여러분도 아마 매매를 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대유에이텍이 처음에 저희한테 발견됐을 때가 언제냐면요. 여기죠. 요거예요. 아무 거래량이 없다가 1시에 갑자기 붕 떠버립니다. 자, 1시에 거래량이 얼마죠? 13만 주가 터졌어요. 13만 주가 터진 다음에 대유에이텍이 저희한테 찌라시가 온 게 언제냐면은 찌라시가 온 게 자, 대유에이텍이 1시 24분에 왔네요. 그쵸? 1시 24분에 왔어요. 그러면 얘가 지금 매수를 했을 때, 그러니까 찌라시를 모아낸 애가 제일 먼저 매수를 했단 얘기죠. 그러고 조금 있다가 움직임이 나와서 들인 겁니다. 그 다음에 얘가 좀씩 움직임이 나와서 올라간 거예요. 자, 이런 것처럼 찌라시가 저희한테 오면 저는 여러분들한테 찌라시 방에다 올려드립니다. 지금 찌라시를 원하시는 분들은 찌라시방 신청을 하시면 무료예요. 찌라시방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거기에 찌라시 내용을 올려드려요. 제일 먼저 올려드리는 것들은 유료 회원들, 정회원들이고요. 그 다음으로 여러분들한테 올려드립니다. 아까처럼 찌라시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바로 사셔도 되고 아니면 기다렸다가 움직임 보고 사셔도 되고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찌라시방은 매니저님께 신청을 하시면 되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무료로 받으실 수 있고요. 그러면 자, 찌라시로 해서 수익이 나는 확률이 있느냐, 확률이 얼마나 되느냐, 그거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금 우리가 찌라시로 해서 돈 벌 확률은 대체적으로 보면 10% 언더다. 10에서 20%예요. 10에서 20%. 즉, 10종목 중에 한 2종목, 10종목 중에 한두 종목만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찌라시를 돌리는 애들이 먼저 자기가 매수를 한 종목이 있어요. 그 다음에 매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지지부진하면은 엄청나게 광고를 합니다. 또 뿌리고 계속 광고를 해서 결국에는 올려놓더라고요. 이것만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아도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저한테 메인으로 오는 게 한 4개에서 5개 팀에서 옵니다. 한 4-5개 팀에서 오는데 그 중에 제일 강한 것들은 순간적으로 수급이 들어오는 것들이 있어요. 아까 대유에이텍 같은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또 들어온 게 뭐 있죠? 오늘 찌라시로 올라왔던 게 없다. 루미마이크로는 어제 나왔고 없네요. 찌라시는 없어요. 지금 움직임이 나온 게. 찌라시로 움직인 건 아까 지금 빠진 그 대유에이텍, 그 다음에 티슈진,
티슈진도 이슈 있죠. 티슈진도 지금 이슈가 있어서 계속 올라오고 있고, 티슈진, 그 다음에 또 하나, 뭐 있죠? 티슈진 말고, 신라젠 같은 경우도 지금 찌라시가 들어와서 계속 움직임이 나오고 있죠. 계속 움직이는, 이것도 여기서 찌라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찌라시가 오는 것 중에서 10개 중에 한두 종목, 운이 좋으면 한 3, 4종목도 튀긴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는 거는 그거를 잘 잡아야 되는데, 저는 대충 보면 알아요. 그래서 저한테 뭐 한 4, 50개 오는 것 중에서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리는 거는 한 뭐 10개 언더? 그러니까 그런 이슈가 있구나라고 알고 매매를 하는 것과 그런 이슈를 모르고 매매를 하는 거는 천지 차이죠.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알고 매매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찌라시 돌리는 애를 욕하지 마세요. 야들도 먹고 살아야죠. 그죠? 그리고 연결되어 있는, 제가 그리고 말씀드렸던 거는 뭐냐면은, 자, 찌라시. 우리가 찌라시라고 얘기하는 거, 찌라시의 진위 여부를 알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진짜인지 가짜인지, 진짜야 가짜야, 이거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서로 알려고 그러지 마세요. 진짜면 어떻고 가짜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 뉴스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 다음에 진짜 대유 에이텍이 뭐 다스가 MB가 구속이 돼서 다스가 무용지물이 되면 그 대유 에이텍이 진짜 수혜를 받는지 안 받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즉 팩트체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방송이 아니에요. 그쵸? 팩트체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 찌라시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갖다가 공감을 해서 매수를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아마 교육받는 데 없을 거예요. 근데 이게 실제 우리가 얘기하는 그 찌라시 매매의 기본입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이 찌라시를 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덤비느냐, 그리고 이 찌라시가 곧 뉴스가 되는 경우가 있죠. 이 찌라시가 뉴스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찌라시가 뉴스가 돼서 나왔을 때 이게 급등을 하느냐 급락을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이 찌라시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진짜 데이웨이팅이 간지 아닌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매를 할 때 중요한 거,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자꾸 구분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 이슈에 그 찌라시 내용에 종목들이, 그러니까 그 종목이 얼마나 움직이는지, 수급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그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그것만 하면 여러분들이 찌라시로 해가지고 물리는 경우 별로 없어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 여러분들이 제가 무슨 종목 찌라시 돕니다 라고 하면은 얘가 움직임이 없던 종목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툭 튑니다. 툭 쳐요. 이게 뭐냐면은 얘네들이 사는 거예요. 뭐 보통 한 2만주에서 4만주 정도, 뭐 좀 싼 거는 6만주까지 사더라고요. 그 정도 툭 튑니다. 그 다음에 지지부진해요. 여기서 다시 움직임이 별로 없어집니다. 이제 이러면 이제 얘가 찌라시 작업을 계속 하죠. 계속 보내요. 뭐 이것 이슈 해가지고 보내고, 또 이것도 안되면 이것도 보내고, 막 계속 보내요. 같은 종목으로 내용은 다르게. 그래서 계속 보내서 올리는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얘네 산 가격에 평균가 이하로 사면 먹는다. 단 0.1%라도 평균가 이하로 사면 얘는 무조건 먹어요. 평균가 정도, 그러니까 탁 튀었을 때 첫 번째 상승 나왔을 때 그 반값 정도면 여러분들이 먹습니다. 걔네들의 평균 단가가 그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3종 세트에 잡히죠. 그쵸? 이게 항상 3종 세트에 잡혀요. 그래서 제가 툭 튄 다음에 가만히 있으면, 오호, 요거 좀 이따 찌라시 돌겠구나, 그럼 아니나 다를까요? 바로 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 매매를 할 때, 예, 매매를 할 때 제가 찌라시 돕니다라고 하면, 예, 찌라시 돕니다라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기다렸어요. 기다렸다가 가능하면 낮은 가격에 사시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예, 가끔가다 이런 게 없는 경우 있어요. 예, 그러니까 매수세, 제가 오는 거가 4, 5군데에서 온다고 그랬잖아요. 4군데에서 5군데에서 오는 게 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요렇게 해서 보내는 팀이 있고, 어떤 팀은 그러니까 찌라시가 그러니까 움직임이 없는데도 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거는 그냥 조금 매수를 하시면, 예, 빨리 매수하면 빨리 먹을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찌라시의 움직임 잘 체크하시고, 아까 뭐 데일리터 같은 경우도 말씀드렸지만은 찌라시 돌기 여기서 떴거든요. 여기서 아까 예, 여기서 처음 떴잖아요. 여기서 뜬 다음에 여기서 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딱 중간이죠. 그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찌라시로 수익 내는 방법을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찌라시에 대해서 궁금한 거 혹시 질문하실 거 있으면 올려주세요. 어떻게 받나요? 찌라시는 여러분들이 직접 받으려면 미쓰리 가가지고 거기서 찌라시 줍니다, 찌라시 보내줍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직접 연결을 하셔야 돼요. 제가 오픈을 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오는 것 중에서는 이제 이렇게 방장이나 방송을 하는 방장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오는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신청을 해도 안 받아줍니다. 왜 그러냐면은 걔네들의 목적은 최소한 이거를 많이 퍼뜨려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게 만드는 게 목적이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많이 퍼뜨릴 수 있는 사람들한테만 보내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걔는 뜨문뜨문 와요. 뜨문뜨문 오는데 한번 오면 거의 확실하죠. 그러니까 그런 거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찌라시 매매도 뭐 여러분들이 잘 하시면 뭐 2, 3% 혹은 3, 4% 이상, 뭐 오늘은 10% 이상 나왔죠. 데일리텍 같은 경우는 10% 넘게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만 하면 수익 낼 수 있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 자, 이 종목 찌라시 돕니다 라고 하면 집중하고 있다가 대응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예, 여기까지 하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